팟 북한학 캐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뭘 배우나요, 선생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또 질문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 북한의 이 전후 복구 과정에 대해서 논란은 없었는지 여기에 네.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북한의 이제 근현대사를 배우다 보면 항상 다루게 되는데요.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전혀 모르겠어. 네. 네. 네, 뭐 북한과 관련된 이제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나 알죠. 사실 일반인들은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시작부터 퀴즈를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OX 문제니까 가볍게 맞춰주시면 돼요. 네. 자, 1956년에 북한에서 3차 당대회를 연단 말이에요. 네네. 네. 여기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 완성을 선언했다. 어허. 56년이면 전쟁 끝나고 3년인데. 3년밖에. 네. 건설 완성까지는 좀 자만하지 않았나. 혼잣말. 저는 저번 시간에 3년 만에 우리가 또 경제 그 전후 복구를 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3년이 지났으니까 동그라미. 아 근데 건설 완성이랑 이걸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친구. 아 본인이 선언을 한 거니까 아, 선언 네.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갈리네요. 네, 둘 중 한 명은 맞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하죠. 정답은 X. 우와 나 진짜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이게 신입생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죠. 네. 네. 뭐죠? 사회주의 건설 완성을 선언한 건 아니고요. 네. 사회주의 과도기 진입을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 이런 걸 잘 해야 돼. 선배님이 이런 걸 잘 내셔. 네. 되게 약간 말 한마디 딱 네. 바꿔서. 과도기 완성. 네. 그래서 네. 어쨌든 3차 당대회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전후 복구에 대한 평가였어요. 네네네.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전후 복구가 잘 됐냐. 3년 만에 전후 복구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거냐. 이걸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원래 계획대로 전쟁 이전 상태로 우리가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과도기에 이제 들어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사회주의 과도기는 뭐냐라고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전에 이제 북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한다라고 이제 단계를 밝혔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사회주의 과도기라는 건데 이거는 사회주의로 바로 간 건 아니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 사회주의의 기본 징표들이 나타나는 중간 단계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네. 사회주의가 되고 나서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도 북한에서는 이게 과도기적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를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종 목표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쭉 진행되다가 사회주의 완성 단계가 있어요. 이 완성 단계부터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계들을 좀 나눕니다. 그 중에서 1956년에는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단계인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네, 두 번째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사람 이름 맞추기. 어휴. 그것도 외국인. 초성 안 되나요? 초성? 초성도 뭐 초성을 맞출 거면 그냥 맞추지 않나요? 네. 1956년에 북한에 3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소련에서도 공산당대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공산당대회 1956년 소련의 공산당대회가 매우 중요한 대회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밀 연설이 있거든요. 자기네 안에서요? 네. 당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로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 연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시작됩니다. 스탈린이 이때 지도자였는데 그를 깎아내리는. 네, 그렇죠. 스탈린에 대해서 누구도 스탈린을 비난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탈린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이 새롭게 등장한 소련의 지도자 누굴까? 와. 이걸 맞추는 겁니다. 나 좀 알 것 같아. 5글자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5글자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외국인 발음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고유명사인데 이게 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 아니에요? 그 이마에 점 있으신 분? 그래서 5글자. 네, 야, 네 별명은 또 이게 3글자로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다양한. 3글자예요? 원래 아무튼 이게 러시아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음이 네. 저는 모르겠어서 네. 이분처럼 안 되려고 그냥 모름 쓰겠습니다. 이분 맞는 것 같아.
모르는구나 우리 전학생.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고 틀리면 어떡하지? 네,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네, 별명 저기 이제- 고디바? 초콜릿 이름? 고르비. 별명이 고르비예요. 아 진짜요? 네. 고르바초프는 이때 사람이 아니죠. 사실 90년대. 네, 80년대, 90년대 이때 사람이죠. 아 네. 그렇구나. 그럼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아유, 네. 미친. 40년 이후의 사람을 얘기했네. 네. 정답은 후르쇼프. 네? 후르쇼프. 후르쇼프. 아, 소프. 알아? 나 전혀 모르겠어. 아, 소프. 보통 이제 후르시초프라고 많이 불렀어요. 후르시초프. 네, 아. 후르시초프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발음을 후르쇼프가 맞는 발음이다 이렇게 또 바꾸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러시아 사람 중에 린자 들어가면 다 좋은 사람이고 끝에 이름이 프로 끝나면 프로 나쁜 끝나면 다 나쁜 사람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역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후르쇼프요? 네, 후르쇼프. 후르쇼프. 네, 처음 들어봅니다.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 후르시초프라 그래 알아들어요. 후르시초프. 네.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제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스탈린이 사망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스탈린 사망 이후에 이제 중간에 한 명이 이렇게 잠깐 거쳐가고 후르쇼프가 이제 공산당 지도자가 돼요. 네. 서기장이 딱 됐는데 이 사람이 1956년 당대회에서 비밀 연설을 하면서 스탈린이 독재자였다, 독재를 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네.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양분이 됩니다. 후르쇼프가 맞다, 아니다, 틀렸다. 이 두 개로 양분이 돼요. 특히 이제 이때 중국이 소련 입장을 반대를 하면서 중국 라인과 소련 라인으로 이제 사회주의가 두 라인으로 갈려요?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 편이 될 거냐, 소련 편이 될 거냐로 이제 막 갈리고 그 안에서 이제 대결이 되는데 이 후르쇼프가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게 하나는 이제 스탈린 독재를 했고 이게 독재 체제로 돼 있는 거다, 소련 공산당이. 그래서 이걸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 단일 지도 체제에서. 즉 한 명의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이렇게 수직적 체계로 갈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하고 우리가 미국을 인정하지 않고 전면 대결을 해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고. 제국주의와도 평화 공존을 할 수 아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흔히 수정주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정주의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사회주의가 이제 완전 분열을 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1956년에 있었던 일인데 1955년부터 이런 논란들이 막 벌어져요. 1955년에 있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도 막 논란이 있었고 1956년 공산당 내에서는 이걸 아예 이제 공식화해줘. 수정주의, 네. 집단 지도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에서 뭐 북한에 경제 노선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네. 막 그랬다 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련의 이런 노선들이 확 바뀌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뭐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1955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 방문했다가 이런 요구를 들으면서 엄청 이제 모욕을 느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경제 노선 우리가 결정하는데 왜 소련에서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냐. 그러면서 이때 논문을 하나 발표해요. 네.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 라고 해서 뭔 얘기지? 잘 어렵잖아요. 막 교조주의, 형식주의 막 이게 나오는데 핵심은 주체를 확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한간에는 뭐 소련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처음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선이 독자적인 이 노선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이게 그 저번에 전희경이 얘기한 주사파가 여기서 나온 이 주체 사상인가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때 주체 사상에 이제 종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건 아니고 주체 사상의 뿌리는 사실 이제 1930년대에 이미 나왔다. 30년대면 이제 일제 강점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항일 운동 시기에 그때 조선혁명의 진로라고 해서 그때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항일 운동하면서 발표한 연설이 있어요. 네. 카륜 회의에서 한 연설인데 그 연설의 내용에 주체 사상의 이 뿌리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의 창시를 그때로 봐요. 30년대로. 지금 여기가 아니고. 네. 이때는 이게 이제 좀 전면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주체 사상이 나중에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됩니다. 예,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주사 파일 네. 뻔해서. 오늘 15분 안에 과연 이 돌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네. 아무튼 이 1956년에 당대회를 이제 3타 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논란이 또 벌어지는데 하나는 개인 숭배 논란이에요.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개인 숭배를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지금도 논란이 네, 있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북한 내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개인 숭배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제 노선 바꿔야 한다. 소련이 요구한 게 맞다. 그래서 중공업 우선 정책 폐기해야 한다. 경공업 우선으로 가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정적인 게 1956년에 그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대회에선 이게 그냥 적절히 이렇게 좀 논란이 정리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56년 8월 달에 그러니까 네. 당대회 이후에 열렸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네. 몇몇 사람들이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연안파라고 부르는데 중국식 노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전면 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뭐 독재를 하고 개인 숭배를 막 추구했고 막 잘못된 경제 노선을 추구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네. 이걸 이제 앞장선 사람이 윤공흠 상업상이에요. 당시 상업상이 원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안건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발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건에 없던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장이 난리가 나버렸죠. 네. 뭐 막 끌어내려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는 하지 않는데 내막이 이때 이제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무장 운동을 했던 세력이 있고 네. 이게 이제 당의 중심 세력이고 네. 여기에 소련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소련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연안파가 있었는데 이 두 파가 김일성 주석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자라고 해서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하고 이 1956년 그 5월 달인가 그 김일성 주석이 동유럽 순방을 가거든요. 네. 순방을 간 사이에 우리가 뒤집어 엎자라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뒤집자라고 했는데 중앙위원회 이걸 이제 낌새를 눈치챈 거죠. 네. 그래서 중앙위원회 일정을 조절해 늦춰버려요. 김일성 주석이 돌아올 때까지로 늦춘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위에서 뒤집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영공흠 상업상이 앞장서서 이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았죠. 싸해. 네. 끌어내려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 발언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연이어 일어나가지고 윤공흠을 오히려 막 규탄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네. 주장이 잘못된 거다라고 해버리니까 원래 소련파에서도 동조하기로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쿠데타 시도가 무산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그냥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안 먹혔으면 네. 내가 뭐 주장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고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망명해버려요. 아이고. 회의 끝나자마자. 근데 보내줬어요 북한이 그냥? 보통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이 상황을 주도했던 연안파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회의장은 완전히 이 연안파들에 대한 이제 분노의 이제 표출장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건 반당 종파 행위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8월 종파 사건의 이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 8월 달에 있었던 전원회의. 이게 이제 반당 종파 행위, 그러니까 당을 해치는 행위고 종파라는 거는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패권을 쥐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독자적인 이런 움직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파벌이 권력을 쥐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출당 조치를 시킵니다. 당에서 쫓아내는 네. 거죠. 당에서 쫓아내는 것과 함께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중국으로 도망간 거고 그쵸. 핵심 인물들은 다 도망을 이제 갔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발각되는 그 이제 막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 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설을 해가지고 당을 소란스럽게 했냐라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련파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까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처벌까지 법적 처벌까지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가고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이 개인 숭배 문제가 계속 되니까 아예 이 8월 전원회의에서 당 입장을 정리를 합니다. 개인 숭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개인 숭배는 잘못된 건데 네. 당의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개인 숭배와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중들이 와 진짜 우리 지도자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 숭배라고 해서 잘한다는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네. 과도하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 결국 당의 용도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당의 권위가 떨어진 거잖아요. 지도자가 네. 잘해도 네. 개인 숭배하면 안 되니까 지도자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 막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당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개인 숭배 자체는 반대하지만 개인 숭배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일이 이제 더 커진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파들은 다 망명을 해버렸죠. 네. 출당 조치됐고 소련파들도 출당 조치되고 일부는 뭐 이제 구속까지 되고 막 법적 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되니까 중국과 소련에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그쵸. 거예요. 그 반응이 궁금하네. 네. 야, 우리랑 친한 애들이 막 탄압을 받는 거다 이건. 그래가지고 특사를 보내요. 소련에서 미코얀이라는 이제 외교관을 특사를 보내고 중국에서도 팽덕회, 펑더와이라고 부르죠. 펑더와이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그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옵니다. 와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압박하는 거죠. 네. 출당 조치 취소시켜라. 네. 뭐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펑더와이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내에서도 서열이 되게 높아요. 네. 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김일성 주석을 실각시키려고 온 거였어요. 근데 김일성 주석이 우리가 좀 과도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시키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실각시킬 명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켜보겠어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럼 다시 입당해줬어요? 다시 입당이 됐는데 그 다음에 더 철저하게 이제 이 종파 행위에 대해서 토론이 들어갑니다. 당내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뭘 하냐면은 당증 있잖아요. 당증. 네. 당증 재교부 사업이라는 거래요. 당증 재교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당원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열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역시 예상대로 15분 넘었네. 퀴즈 아직 하나 남았는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그 이제 전쟁 전에 토지 개혁하면서 당원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네.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원들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만 당원이 되는 게 아니라 좀만 좀 공 세우고 이런 사람들 다 당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 내에서도 이제 쉽게 말해서 양적으로 수준이 늘어난 떨어지는- 만큼 수준이 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당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엄청 네.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금도 없는데 중공업 우선 하면서 경공업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켜야 되고 이게 보통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간부들이 관료주의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나왔어요. 막 그 대중들을 막 억지로 막 일시키고 막 이런 이제 내려먹이고. 문제들이 내려먹이고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당 사업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막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당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당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재교부 사업을 했던 거고 이 과정에서 그런 이제 관료주의라든지 뭐 그런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과 종파주의가 또 막 결합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게 이제 이거에 이제 해결을 한 거죠. 네, 이 네, 과정을 네, 네. 통해서. 자, 아무튼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중국하고 소련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퀴즈. 와. 빨리 퀴즈 풀고 끝냅시다. 시간 너무 많이 지냈네. 세 번째 퀴즈는 1957년에 그러니까 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죠. 네. 57년 11월에 모스크바에 이제 국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북한의 이제 김일성 주석과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여기를 참석을 해서 만나요. 네. 북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오쩌둥이 1956년 이 9월에 있었던 사태, 네. 자기들이 막 압력 가해가지고 네. 복당시키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가 퀴즈인데 객관식입니다. 오. 네. 첫 번째, 북한의 잘못을 재확인했다. 너네 그때 잘못한 거 맞지? 다시 추궁했다. 네. 두 번째, 언급을 피했다. 네. 그냥 민망하니까 민감한 사안이라 그냥 피했다. 세 번째, 내정 간섭에 대해 사과했다. 네.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거죠. 네 번째,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뭔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아하. 컨디가 서로 예. 컨닝을 하고 그래. 눈치 보지 마세요. 너 뭐 할 거야? 저는 자존심 세우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못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1번을 저는 이거 잘 안 보이네. 저는 그 기범이의
자존심 세우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과를 하되 사과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아, 자존심 때문에. 역시 자존심. 네, 핵심은 자존심. 네. 자존심 때문에. 4번. 자, 정답은 과연 없습니다. 아우. 그럼 2번 3번 중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2번 언급을 아예 피했어요? 아니요, 3번입니다. 와 사과를 했구나. 네,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가 네. 부당하게 내정 간섭을 했다라고 와 사과를 그럼 합니다.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한테 100번 사죄해야 되는데 진짜 갑자기 생각나네. 1000만 번 정도. 한참 해야 돼요. 네. 특히 네. 펑더와이도 사과를 했어요, 직접. 아 진짜요? 펑더와이는 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내정 간섭, 내부 문제 간섭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이전에 한국 전쟁 당시에 자기가 이제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사실 좀 부당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와. 아 그러면 이 북한에서 이 종파들이 더 길을 못 피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중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아예 그냥 얘기했는데. 사과를 해버렸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랬구나. 그러면서 1958년 그 이듬해 10월에 북한이 주둔하고 있던 중국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한국 전쟁 끝나자마자 중국 군대가 철수한 건 아니었고 네. 이때까지 남아 있었고 이제 명분은 뭐냐면 주한미군과 함께 철수해야 한다. 네. 미군이 남아 있는데 중국군 철수하면 이거 다시 전쟁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철수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북한에서 과감하게 미군 철수 없이도 그냥 철수하자. 명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철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58년도에 급기야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부러워하면 안 된 자꾸 부럽네. 아 저는 되게 보면서 오늘 되게 북한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되게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느낀 바는 좌충우돌이 어쨌든 있긴 있었구나 네. 이근가 이렇게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이 좌충우돌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약간 남한산성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뭔가 막 남한산성. 이쪽 파 이쪽 파 그쵸. 네. 하고 네, 막 위화도 네. 회군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소감? 저도 막 인터넷 같은 데서 북한에서는 막 말도 못한다, 독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의견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있었고 그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충우돌 이런 단계가 우리나라처럼 충분히 또 있었다. 또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958년까지 했네요. 아직도 50년대예요. 우리 빨리 60년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어떻게든 60년대로 한번 진입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